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평가가 아니고 그냥 제 마음에 남은 모습, 네. 노무현 대통령이 제 마음에 남은 모습, 네.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예, 좋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인정도 많고요. 예. 그다음에 남한테 이렇게 그 자기가 힘이 세고 이래도 예. 남 위에 서려는 그런 욕망이나 이런 게 없는 분이었고요.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일도 아니지만 누가 억울한 일을 되게 당하는 걸 보면 못 참아서 함께 화를 내고 예.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런 의미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아는데 저도 살아오면서 네. 그 중에서도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네. 저한테는. 예. 유시민 이사장 혹시 님 자 안 붙이겠습니다. 예. 유시민 이사장 혹시 개인적으로 그냥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되게 화내준 경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저도 뭐 제가 억울한 일 당하면 물론 화를 내죠. 예. 근데 제 친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같이 화낸 적도 있고요. 아. 저도 나름 좋은 사람이에요. 아, 예. 아니,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함께 화를 내줬던 개인적인 경험 예. 같은 거 있습니까? 제가 장관 갈 때 예. 엄청 비판이 많았고 예. 뭐 언론에서 여론조사해서 뭐 반대가 몇 %다 뭐 대학 교수들 몇 명한테 물었는데 뭐 예. 70% 80%가 반대다 뭐 잘못된 인사다. 예. 국무총리도 반대하시고. 예. 근데 저를 위해서 네. 국무총리한테 그러면 당으로 돌아가시오. 재청 안 할 거면. 어. 그러니까 딱 한 번 저를 위해서 화내주셨죠. 아. 그 딱 한 번이에요, 사실. 아, 그래요? 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 화낸 적이 되게 여러 번 있었거든요. 예. 지금 좀 삐치신 겁니까? 아니요. 알겠습니다. 저도 화 내드렸잖아요, 한번. 네. 그 당구 지셨을 때 제가 옆에서 제가 진 것처럼 화내드렸는데. 당구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정치인 노무현에 대한 기억. 딱 이 어떤 부분이 오래 기억에 남냐 그랬더니 유시민 이사장이 이 영상을 좀 직접 함께 좀 봤으면 좋겠다 네. 한 영상이 있어서요. 예, 유명한 영상이에요. 네. 공터 동영상이라고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는. 공터 동영상. 네. 요거 보고 함께 좀 이야기를 또 더 해보겠습니다. 네. 뭐라고 말해야 되지? 할 말을 잊어버렸는데. 그래, 맞는데, 내 말이 막. 여러분, 혼자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말이 막혀서 잘 안 나옵니다. 네. 말이 막혀서 잘 안 예, 나옵니다. 저거 뭔지 아시겠죠? 예. 저게 뭐 하시는 건지. 저걸 뭔지는 알겠는데 저걸 유세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유세라는 게 사람들이 좀 있어야 유세. 예, 저게 낙선자 유세 장면이에요. 저게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저게 아마 2000년도에 부산으로 다시 가서 출마하셨을 때니까 대통령 되시기 약 뭐 한 3년 전쯤 되죠. 네. 2년 반쯤 전이죠. 그렇군요. 저렇게 쓸쓸하게 빈 공터 주차장에 사람도 없는 데서 선거유세 하던 분이 2년 반 후에 대통령이 됐어요. 야, 그 시간을 또 생각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드라마틱하네요.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은 대통령이 된 노무현을 생각하죠. 예. 근데 저 쓸쓸한 공터에서 사람이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 저 남루한 풍경. 그 화려해 보이는 대통령 선거, 대통령 당선, 대통령이라는 그 지위,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 이면에 노무현 대통령이 겪었던 그 쓸쓸하고 남루한, 초라한 그 정치의 일상을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저는 저 영상을 왜 좀 같이 봤으면 했냐 하면 네, 그 이유가 저걸 견딘 분이라는 거예요. 저거 진짜 견디기 힘들거든요. 유세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땠겠어요. 근데 저 일상의 남루함을 견디면서
자신이 꾸는 꿈을 위해서 계속 간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부산사 출마하셔가지고 종로 버리고. 저것이 저런 장면이 노무현 대통령으로서의 모습 이전에 한 정치인으로서 또는 인간으로서의 모습, 본성 또는 강점 뭐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봐요. 저는 저런 걸 전혀 못 견디거든요. 예. 어떤 점에서 못 견디시나요? 이걸 왜 해야 되나? 그리고 내가 왜 뭐 꼭 대통령이 돼야 되나?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전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런 남루한 일상들을 견디라고 내가 세상에 온 건 아니지 않냐? 나도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고 싶고 이런 욕망 그런 것들이 계속 여기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 장시간 저런 쓸쓸하고 남루한 정치의 일상을 견딘다는 것이 아주 힘들더라고요. 저는 해보니까. 그래서 그만뒀잖아요. 네. 근데 저걸 다 견디고 예. 부산에서 3번, 4번 떨어지면서 저런 식의 선거제를 하고 다니면서 예. 그게 대단한 거죠. 저는 정말 흉내도 못 낼 일이에요. 예. 사실은 오늘 이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조금 경계하고 싶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미화하거나 근데 그런 생각까지 이렇게 딱 접어놓고 예. 그냥 있었던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이건 미화가 아니고요. 예, 느꼈던 독한 분이세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엄청나게.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예. 지금 이야기를 쭉 들어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견뎌낼 만큼 꿈꿨던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에게, 이 사람에게. 네, 네. 그게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그때 당시 종로를 버리고 부산을 간다는 건 좀 짧게 설명하면, 비유를 잘 하시니까 어떤 의미인 걸까요? 비유하자면. 예, 저 비단 입을 버리고 예. 누더기 꿰차는 거죠. 네. 그만큼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네. 정치 문법에 완전 어긋나는 판단이었는데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는 이미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는 결심을 확실히 하셨을 때고요. 그 전에 1994년도에 여보 나 좀 도와줘라는 제목으로 이제 발간했던 자서전이 있는데 거기 보면 뭐 이렇게 집념이라고 해도 좋고 꿈이라고 해도 좋은데 부서지지 않는 꿈 그렇게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네. 이제 그게 여러 가지로 그 꿈을 표현을 하셨는데 반칙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 네. 그다음에 경쟁에서 이기고도 부당한 특권을 누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이제 그런 사회가 되어야 좀 제대로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원칙이 바로서는 신뢰가 자리 잡는 세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부서지지 않는 꿈? 그게 1994년 무렵에는 확실하게 그 육필 원고를 보면 형성이 돼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부산으로 가신 거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인물이라도 특정 지역에는 특정 당의 공천을 받지 않으면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 그럼 누군가는 이걸 깨야 된다. 그럼 누군가가 깨야 된다면 누가 깨주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깨는 수밖에 없죠. 그래? 그럼 누가 깨야 된다면 내가 깨지. 그렇게 해서 또 도전하신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단단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꿈이 집념이라는 표현 또는 운명이라고도 그때 썼어요. 94년도 책에. 집념이라고 해도 좋고 운명이라고 해도 좋고 또는 부서지지 않는 꿈이라고 해도 좋은데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 남루한 정치의 일상을 그렇게 오랜 세월의 원외 활동을 하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좀 해요. 그리고 아무나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아마 사람들에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긴 정치인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거 아닐까. 네. 들으면서 참 희한하네요. 보통은 어떤 체제가 있으면 조금 순응하거나 조금 바꿔보려거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 어떤 지역구도라는 체제 자체를 반칙으로 본 거네요. 그렇죠. 그거 자체를. 그 당시의 네. 한국 정치 전체하고 싸운 거예요.
그 자체를 반칙으로 본 거예요. 정치로 성공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네. 정치하고 싸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예, 그게 참 시대라는 거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예. 시대라는 건 알 수가 없다. 예. 아마 요즘 제일 많이 들으실 말 같은데. 자, 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부서지지 않는 꿈, 네. 운명, 뭐 다르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셨지만 그 노무현 대통령이 가졌던 부서지지 않는 꿈, 운명.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세상이라고도 네. 얘기할 수 네. 있겠네요. 그게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셨어요. 아니, 쌓인 문구가 두 개였는데 하나는 강물처럼이고 예. 다른 하나 제일 많이 쓰신 게 사람 사는 세상. 네, 사람 사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꿈 그거였고 그거는 참 제가 그것이 뭐였느냐라고 제가 저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예. 누구나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합의한 규칙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져서 반칙하는 사람은 응징당하고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하고 그리고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부당한 특권을 누리지 않는 근데 그런 게 이제 제가 쓰는 언어인데 예. 보통의 우리가 예,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언어로 사고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정말 상고 졸업생으로서 19살에 세상에 나가서 온갖 서름을 겪으면서 사회생활을 한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의 언어로 생각하고 말했던 분이거든요. 그분은 이걸 좀 더 뭐랄까요? 좀 구수하게 표현했달까요? 예. 예. 지금 이렇게 작가의 언어, 또 이사장의 언어, 또 방송용 언어로 지금 이야기를 했다면 저희들이 그래서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 어떤 언어로 표현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은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르죠? 예. 말이. 말이 다르죠. 예. 네. 예.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이런 거는 우리도 이렇게 당구 한 4판 연속 졌을 때나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쏟아내네요. 저런 네. 자리에서도. 저게 예. 1988년 7월 달에 그 임시국회 때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첫 번째로 이제 처음으로 대정부 질문을 했을 때예요. 저기 앞에 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예. 뭐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뭐 별로 성실한 답변을 요구 안 합니다. 요구해봐야 똑같으니까요. 이렇게 예. 하고 시작을 했어요, 저거를. 네. 그러니까 저 1988년도 7월 달이니까 아직 그 50 비리 청문회를 하기 전이죠. 예.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이 청문회 스타로 뜨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저 연설을 거의 아무도 주목 안 했어요. 아, 저- 그때군요. 예. 그 김대중 대통령이 저 연설 듣고는 엄청나게 칭찬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나중에 예, 후문인데. 아, 그때 이제 통일민주당 소속이셨잖아요. 음. 이제 김대중 총재는 평화민주당 이제 제1야당이었고 그랬는데 저 때 보면 굉장히 냉소적이죠. 네. 분노. 음. 그리고 분노만으로는 다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 때문에 이제 말이 날이 서 있어요, 굉장히. 그러네. 때로는 차가운 표현들도 등장하고요. 뭐 성실한 답변 요구 안 합니다. 뭐 해봐야 똑같으니까 이런 거요. 그때 저 당시에 초선 의원 노무현의 그 어떤 정서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분노 이런 것들이 거의 불덩이처럼 이렇게 있을 때예요. 이제 94년도 쓰신 책을 보면 그때 나오는 게 부서지지 않는 꿈, 운명, 집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6년 동안의 그 글을 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진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 때까지만 해도 뭐 의원직 사퇴서도
저 후에 내고 막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반항아, 상당히 냉소적인 어떤 표정, 격렬한 언어 이런 거였는데 쭉 이제 달라지죠. 94년도쯤 가면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래서 세상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야심이라면 야심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됐던 것 같고요. 그 뒤로 이제 이 지역구도를 깨지 않고는 한국 정치의 변화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그걸 깨는데 이제 그 뒤에 한 10년 가까이 계속 온몸으로 충돌을 하죠. 그러니까 분노를 기반으로 지역구도를 깨고 예. 이제 꿈꾸고자 하는 세상으로 이제 나갑니다. 예. 그죠? 이제 만들고자 하는 힘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렇죠. 그 힘을 가지고 난 다음에 이 인간 노무현이 꿈꿨던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저 연설을 기반으로 봤을 때 좀 그게 참 가까워졌다고 보십니까 지금? 예, 약간은요. 약간은. 예, 약간은 저 연설에서 예. 이게 지나친 욕심이라면 너무 억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없는 세상은 돼야 되지 않냐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당신 자신이 목숨을 끊으셨어요. 근데 억울해서 목숨을 끊으시는 거는 아니고요. 물론 억울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근데 여하튼 지금도 보면 네. 너무 살기 힘들어서 목숨을 끊는 분들이 종종 나오고 그다음에 혼자 고독사해서 열흘 한 달이 지나서 발견되는 분들도 있고요. 예. 모녀가 함께 장례비를 남기고 세상을 하직하는 사건들도 몇 년 전에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용균 씨 사건처럼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정말 터무니없이 그런 네. 기본적인 안전 규제도 지켜지지 않아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도 많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그 노무현 대통령이 꾸었던 꿈은 그렇게 쉽게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꿈이었다. 그리고 그 5년 동안 몇 걸음 나가긴 했지만 그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정치에 뛰어들 때 그렇게 마음에 그렸던 저 1988년도 대정부 질문 때 말씀하셨던 저 꿈에 아주 크게 다가서지는 못했다. 그 5년 동안. 그렇게 봐요.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시청자분 중에 노무현 없는 노무현의 시대라는 예.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저런 반칙 없는 세상 뭐 이런 거죠. 예.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너무 무거워지긴 하는데요. 지금 네. 뭐 노무현 대통령을 한번 돌아보는 이제 추억해보는 시간인데 뭐 너무 무거운 이야기는 할 수 없는데 이제 최소한 우리 헌법의 규정과 정신이 예. 이 지켜지는 사회라야 한다고 봐요. 우리 헌법이 10조부터 뭐 36조까지인가요? 거기 보면 그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규정들이 쫙 나오고 네. 자유, 평등, 네. 존엄, 안전, 생명 이런 규정들이 그 우리 헌법 앞부분에 기본권 조항들이 쭉 나오거든요. 네. 물론 이제 법 앞에서의 평등을 포함해가지고요. 예. 근데 국가가 모든 시민들에게 그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리고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네. 법이 잘못된 법이든 합리적인 법이든 법은 만인에게 예외 없이 적용돼야 되는데 우리 사회 아직 안 그렇잖아요. 예.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런 거죠.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예. 알겠습니다.